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쨌든 올 10월 한 달도 잘 보냈습니다. 증시는 여전히 10월 달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상장사 실적들은 별로 안 좋아요. 상장사 실적들. 아시다시피 상장사 실적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에서 워낙 실적이 많이 악화돼가지고 영업이익이죠. 악화되면서 전체 영업이익들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이제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워낙 가파르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DRAM이라든가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악화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대충 생각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기가 바닥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경기가 바닥이다. 경기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 경기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가 선매수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선매수. 일단 반도체 가격이 이미 바닥을 쳤거나 곧 바닥을 칠 것이다 하는 거하고, 또 반도체 수량 자체는 수량 자체의 수출은 줄지 않았다라는 거, 판매는. 게다가 반도체 재고가 급속히 감소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재고가 바닥을 쳤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의 증시를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하는, 그래서 반도체 바닥론, 이것이 이제 증시 상승의 이유가 있다. 증시 상승의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도체 바닥론이 좀 늦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거나 이렇거나 지금 현재 2100포인트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까지 올라왔고 또 2100을 돌파할 수 있겠다 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바닥 가능성, 이것이 이제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증권가 쪽에서 지난번에 KB증권에서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에 개선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상장사 전체 순이익이 올해보다 약 17% 늘어날 것이다. 올해보다. 이런 얘기를 KB증권에서 그제 내놨어요. 올해보다 약 17% 늘어날 것이다. 상장사 전체 순이익이. 그래서 내년도 코스피는 2,400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KDB증권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년도 상장사 전체 순이익이 올해보다 17%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코스피는 2,40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의 무역 분쟁 이야기가 이게 잘 마무리된다면 위외의 또 경기의 큰 폭 호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어서 기대감이 좀 솟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미국 증시의 모습도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에이펙 회담이 칠레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칠레가 지금 이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미중 간의 협상과, 미중 간의 사인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할지 미국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칠레 회담이 취소됐다 해서 미중 무역 회담에 사인이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재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미국 증시의 모습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다우지수가 0.4% 상승했고 나스닥은 0.3% 상승했습니다. S&P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3046으로 갔고 올해 들어서 15번째 사상 최고치라 그래요. 15번째.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뭐 저는 인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봤는데 인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1.5에서 1.75%로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됐고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 인하죠. 근데 이제 요것보다도 이제 금리를 인하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연준의 코멘트인데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제는 금리 인하 추가로 안 한다 이런 원래 예정이 그랬었죠. 예정이 금리를 소프트하게 인하한다 이런 개념이었죠. 금리를 추세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하게 인하를 했다가 일종의 미세 조정 뭐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는 뭐 파인 튜닝이라 했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미세 조정 연준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기간 내에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쭉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 같아요. 연준의 문구를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 문구를 이제 삭제를 했어요. 이걸 삭제해가지고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조절하겠다 하는 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 전에 쭉 들어있는 내용은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번엔 요 금리 이 문구를 삭제를 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마무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 마무리. 이제는 추가로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결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이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경제활동도 괜찮다. 펀더멘탈이 상당히 괜찮다. 또 인플레의 2% 달성도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된 된 걸로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글로벌 전략가 마이클 아론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의 중기 조정을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3번 인하를 해가지고 중기 조정, 금리의 중간 조정을 마무리했다라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야, 호재야, 연준 굿 잘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것이 일단 증시의 가장 큰 호재가 되고 있고 그런 어떤 예상된 궤도로 지금 연준이 가고 있다에 대한 그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의 그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의 취소를 했어요. 에이펙. 칠레 정부가 에이펙 취소를 발표했는데, 지하철 요금 인상이 발단이 됐죠,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맨날 월드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반정부 시기가 상당히 이게 뭐, 대단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지하철 요금 인상이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아니, 지하철 요금 뭐 인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좀 인상했다고 저렇게 가격하게 시위를 할 이유가 있겠나.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칠레가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 그래요. 브라질 뜻같이. 근데,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빈부격차가. 그래서 칠레가 엄청 잘 사는데, 최저임금이 53만원인가 그렇대요, 53만원.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53만원인데, 여기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5%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런 상황에서 교통비 빼고 나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 놓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폭동.
폭동. 그거를 잘 나타내준 사건이 칠레 사건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뭐, 유럽처럼, 상당히 세금을 많이 물려도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줘야, 이것이 이제, 그것이 사회 안전망이고, 그래야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왜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왜 자꾸 국가가 복지를 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사회 안전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자들이, 니들이 왜 열심히 일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칠레의 이번 그 폭동은, 여기 이제 칠레에서부터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워낙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50만 원에다가, 교통비가 15%라고 하면 이게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그 지하철 요금 인상도 굉장히 작은 저거래요. 굉장히 작은 저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속해서, 정부가, 이게 적자 재정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많이 올렸대. 공공요금을 계속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빈민층들, 대다수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빈민층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 여건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학생들, 독일이나 이제 유럽은, 대학 등록금이 없다 그러죠. 등록금이 없다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68년도에, 독일의 한 대학생이 헌법소원을 했대요. 등록금을 없애자.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오케이. 등록금 부과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이후에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도 대학 등록금 없애기 위해서 위헌 소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칠레의 폭동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 안전망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에이펙 회담 취소와는 무관하게, 합의문 서명 추진을 발표했다. 그죠? 에이펙 회담이 이제 칠레에서 취소했지만, 이게 뭐, 그거랑 상관없이,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서명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다시 중국에 가거나, 아니면 시진핑이 뭐 미국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총리급에서 서명이 되겠죠. 총리급에서. 그러니까 총리급이니까 이제 국무장관급. 2인자가 서명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주 큰 중요한, 꼭 대통령이 정상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이 또 트럼프가 조금 일찍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휴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1.9%, 뭐 상당히 좋게 나온 거예요. 전분기의 2.0%에서는 후퇴지만, 시장의 예상치 1.6%보다는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1.6%를 크게 상회하는 1.9% 성장이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ADP,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의 10월 민간 고용 12만 5천 건, 뭐,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았다. 거죠. 이번 주말이 이제 11월 1일인데, 11월 1일에, 10월 고용지표가 나오겠죠. 대개는 이제 미국은, 첫째 주 주말에 꼭 고용지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용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오토데이터 프로세싱이 먼저 나온 거예요. 자, 10월달 민간 고용.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오늘 미국 증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죠. 매우 중요한 관찰 사안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승 마감해서, 정말 잘 됐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즌이 마무리됐다.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 고용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고, 또 전망도 좋다. 성장률 전망도 괜찮다라고 이제, 연준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제가 아까 초반에 한국의 지수가 왜 이렇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국 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좋은가 하는 것은 내년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다. 내년에 대한 기대치. 내년에 대한 기대치. 그래서 올해는 주로 반도체의 가격 하락, 플러스 미중 무역 분쟁, 요거가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나빠졌던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일단 반도체 가격이 지금 바닥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망도도 바닥이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에요. 상승 중. 요런 이제 이유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그렇다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내년도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고 또 여기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마무리 되면서 이제 PMI 지수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PMI 지수. 오늘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중국의 PMI 지수가 나올 텐데 요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KDB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상장사 이익이 약 17% 정도, 상장사 순이익이 올해보다 약 17% 늘어날 것이다. 102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또 코스피는 약 2,400까지 갈 것이다. 상장사 순이익이 17% 증가한다. 상장사 순이익이. 그래서 약 102조 원. 이게 상장사 순이익이죠. 그리고 코스피는 2,400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상당히 좀 낙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안 내려가고 자꾸 2,100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2,100P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김현철 장관 어제 또 금강산 개별 관광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도 밤에 얘기했지만, 일단, 금강산 문제나 남북 문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결국 북미회담이 중요하다, 북미회담. 북미회담이 중요하지, 뭐, 남북 간에 금강산에 가도, 뭐, 여행가, 이거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북미회담이 크게 큰 그림이 좀 되어야, 그 다음에, 뭐, 남북 간에 뭐, 문제도 되고, 또 금강산도 되고, 개성공단도 되고, 무슨 철도도 되고 이런 것이지, 이 큰 그림, 북미회담의 핵 문제, 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또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금강산 가자.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금강산 가자. 그래서 김현철 장관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또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 안전 문제다.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신변 안전 문제에 관한 실행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변 안전 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장관 얘기가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과 협의해서 철거하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현대아산 같은 이제 관광 사업자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은. 김정은이는, 어찌되었건, 북한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서, 정상국가 이미지로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아산 같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의 사업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걸 지켜나가겠다. 아무리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일방적으로 북한 마음대로 철거하고 아무리 낡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남한의 현대아산이라는 데와 합의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 갈마지구 마식령 같은 이제 동해안 관광지대를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9.19 평양 공동선언에도 동해 관광특구 개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제다. 그러니까 이제 김 장관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현대아산의 사업권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 갈마지구 마식령과 또 금강산 개발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의 그 9.19 공동선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다. 동해 관광특구의 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남북이 참 일이 잘 풀리면, 다 이제 일이 잘 풀리면, 일이 잘 풀리면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금강산과 관련돼서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냐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전반적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노력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둘러 얘기한 건데 이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가 금강산 때문에 가능성은 좀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한 그런 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금강산 문제를 위한 특사가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 같죠. 그래서 결국 북미 대화가 풀려야 남북 대화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련한 그 대면 회담은 거부를 했고, 그래서 남북 대화가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북한은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선미 훈남 정책, 통미 복남 정책과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먼저 미국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정책을 전환했는데, 그래서 작년 9월달에 남북 간에 그 합의가 됐던 영변 핵폐기 요거가 결국 하노이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남북 간의 영변 핵폐기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미 간의 영변 핵폐기를 매개로 한 하나의 그 회담 자체가 결렬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이 얘기는 북미 회담이다. 북미 회담. 그래서 금강산 시설 철거의 얘기도 일종의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 금강산에 가가지고 그 철거를 얘기할 때에 북미 협상 총괄 최선희가 동행을 했단 말이죠. 최선희가 북미 실무 협상 총괄 최선희가 왜 금강산에 갔냐 하는 것은 결국 최선희를 통해 가지고 남북 경협 같은 거에 좀 부정적인 미국 압박의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번에 금강산 시설 철거도 결국에는 의도는 미국 압박의 의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압박이 이제 전방위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압박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얘기 나왔던 게 김계관이었죠. 김계관이었고 김계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영철이 또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엊그제는 최룡해가 아제르바이잔인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최룡해가 비동맹 국가 모임에 가가지고 회담에 가가지고 최룡해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 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최선희도 나서가지고 이번엔 또 좀 창의적으로 금강산에 올라가서 시설 철거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얘기란 얘기죠.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다, 그죠? 어찌 보면은 야 이제는 우리 이제 다 막살 놓고 우리는 이제 제 갈 길로 가겠다 하는데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국을 향해서 강하게 발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최선희를 대동한 것은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한미연합훈련, 이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래. 한미훈련 중단이 이게 된다면은 아마도, 조금 회담에 좀 윤활유 되지 않겠냐. 북미 회담에 윤활유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결론을, 그래요. 결론은, 어쨌든 미중 분쟁 완화가 되고 있고, 이번에 칠레 그 폭동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에 사인을 곧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글로벌 증시 강세의 이유가 되고 있고, 오늘 연준의 금리 인하 마무리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이다. 연준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필요한 것이 호재가 되고 있다. 자, 북한 문제는 결국 북미 대화가 돼야 될 것이다. 요 대화 진전 여부를 한번 주시해보자. 또 2100포인트 돌파 여부가 관건인데, 저 생각은 2100을 돌파했다가 2150쯤에서 밀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어제 모양을 보면은, 어제 모양은 12포인트 빠져가지고 2080 였고,
등락률은 46%였어요. 133회에서 93회에서 46. 그래서, 지금 월화수, 월요일날 133이었는데, 화요일날 93, 어제 수요일날 46. 점점 등락률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또 미국도 좀 오르고 해서 오늘은 극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 다시. 133, 93, 46으로 좀 나빠졌으니까 오늘은 다시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등락률이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개별주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어제 종목별로 좀 본다면, 대형주에서는 뭐 이렇다 하게 크게 뭐 좋아지는 종목은 없었고, 호텔신라, 신세계, 이마트가 조금, 신세계 좀 좋아, 이마트 빼고, 호텔신라, 신세계는 이제 어제 화장품주들의 상승과 관련되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이 드디어 이제 단체 대규모 관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어제 화장품의 아모레퍼시픽의 어닝 서프라이즈, 요거가, 같이 묶여가지고 면세점 호황을 얘기하면서 호텔신라와 신세계 같은 것들의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14% 올랐죠? 14% 올랐고, 아모레G가 17%. 근데 이제 LG산업은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콜마홀딩스가 3%, 콜마 코스맥스, 전반적으로 좀 올랐는데, 토니모리, 이츠한불, 한국화장품 제조, 에이버CNC, 리드스코스메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아모레에 대한, 추가 상승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모레는. 대신에, 다른 종목군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중소형 화장품 쪽에서,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벤다졸의 내용들. 돼지열병은 이제 돼지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돼지 가격이 급락하기보다 돼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기피하면서. 그래가지고, 돼지열병주들은 그래서 좀 약한데, 그렇지만, 펜벤다졸이 갑자기 부상해서 제일바이오가 상황을 갖고 알리코제약, 진바이오텍 이런 것들의 급등이 나왔다. 펜벤다졸은 이제 동물구충제인데 이 동물구충제지만 암 제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 검증이 안 됐지만 어쨌든 동물구충제, 인간구충제 이게 다 이제 암에 좀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HLB는 이제 어제 또다시 1조 근접하는 약 9천억대의 대량 거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무려 7일째 1조에 근접하는 대량 거래를 만들고 있어서 거의 한 2주죠. 7영업일. 그래서 아마도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을 깨게 되면은, 21선을 깨지 않으면은 괜찮아. 21을 깨면은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21선 잘 지켜보자. 위보다는 지지라인을 잘 봐야 된다. 그 외에 나머지 바이오들은 어제 뭐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었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IT 정보요, IT 장비. 8분응선이다. IKC 스토리님. 예, 8분응선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IT 쪽에서도 좀 후퇴가 있었는데, 동진세미, 솔브레인, 후성, 소폭의 후퇴였죠. ENF 테크놀로지, 워닝 머티리얼, 에코프로도 뭐, 차트는 괜찮았고,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것도 차트가 계속 괜찮아요. 올라가는 차트야. 가장 잘 올라간 종목 군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장비주들도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만 올라갑니다. 일부 뭔가 경쟁력 있고 펀더멘탈 좋은 것들만 올라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는 좀 약세, LB 세미콘, 네페스, 테스나는 하락세, 그렇게 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조선기자재 뭐 그렇고, 미세먼지가 이제 가을 미세먼지 처음 시작됐다 그래가 좀 올라가다가 좀 조정이죠. 또 남북 경협주는 어제 뭐, 북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가는 크게 내리지 않았죠. 대량 평균정도 2% 정도 3% 어제 다 그렇게 내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어제 마무리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종목별로는 바닥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남북 관련 재료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 북미 협상 관련된 재료가 나와야 이게 올라갈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이거 뭐 기다려 봐야죠. 어떻게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롯데리츠가 상을 갖고 PSMC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 지누스는 이제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인데,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옛날에 상장됐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이제 재상장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글로벌.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매트리스 한 30만 원대 팔더라고요. 30만 원 파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주로 무슨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글로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엄청 팔려나가고 있다 그래요. 지누스.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다가 나중에 밀렸는데 지누스 뭐 이런 것들 급등이 나왔었다. 자, 구리 보시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은 개별주가 좀 올라갈 것 같다. 개별주. 잘하면 2100의 돌파도 시도될 것 같다. 투자 심리는 목요일이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이제 IT를 비롯한 이제 대표 대형주들, 시장의 중심주들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 테마주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B의 대량 거래 때문에 당분간 휴유증이 좀 있을 것이다 하는 거. 테마주에서 바이오는 대량 거래 때문에 휴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그 남북주는 미중 완료. 그 다음에는 북미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미가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근데, 이 북미의 진전 내용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근데, 좋은 재료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봤듯이, 김계관, 그 다음에 김영철, 그 다음에 최룡해, 이런 이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안달복달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김정은이와 최선희가 금강산에 올라가가지고 또다시 이제 뭔가 또 재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불안한 마음, 어떤 북미 대화에 대한 간절함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으로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남북경협주를 여전히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만약에 전체 분위기가 영 아니다 싶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압축을 해서 남북경협주 중에서 진짜 알짜다라는 것을 좀 압축을 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되게 주말 되면은 뭔가 좋은 재료가 나오곤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남북, 북미 관련돼서 좋은 재료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어제 제가 저녁에도 방송했지만, 간밤 지났는데, 아직 북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미국 증시에 좋은 흐름들 나왔다라는 것, 오늘,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하는 관점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